출발 새아침.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보는 남산이 짙은하게 쌓여 있습니다. 해는 뜬 것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진은책 변호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면 국민 56%는 경제 활성화를, 41%는 경제 민주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는 정체되어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데는 야당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빈부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경제민주화 주장이 나온 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3월 1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카드사 대량 유출 사고는 2차 유출이 없다던 당국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2차 유출이 8천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선거 여야 간 1대1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야권 후보로 유력시되는 오거돈 전 장관이 무소속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부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연결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의 경선 구도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이혜훈 후보를 인터뷰한 데 이어서 3부에서 이번에 출사표를 낸 김황식 전 총리를 만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를 울리는 세상 문화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저는 저기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하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도 참여하세요.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종편 사실상 재승인 방통위 면죄부 심사, 승인 조건 어긴 무늬만 종편 또다시 승인 기로, 이 종합편성 채널에 관한 기사가 좀 눈에 띄고요. 예. 복지비 깎은 공기업 노조의 용기, 또 고시원 3.3제곱미터 빈곤의 섬에 갇힌 14만 명, 아울러서 북송 뒤 고문, 강목이 부러뜨린 내 인권, 이 탈북자 문제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예, 이 고시원 한평 빈곤의 섬에 갇힌 14만 명. 예, 제목만 봐도 이 가슴이 또 먹먹해지는군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도출에 일단 성공했죠. 네, 이 그렇습니다. 집단 휴진 여부는 투표로 결정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뭐 다들 뉴스 보셨겠지만 이 복지부가 의협이 이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 주요 내용 보면 이제 원격 의료 도입과 관련해서 6개월간 시범 사업 실시해서 이제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고,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그 공익위원 그 추천 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 대책 역시 이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의사 관련 협회들, 의료 관련 협회들하고 따로 그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추가 협의로 이렇게 합의하기로 이렇게 결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 낮 12시까지라 그러죠. 회원투표 실시해서 합의 결과 수용 여부 결정하기로 이렇게 한 상태인데,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그 추가 집단 여부, 집단 휴진 여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의사들이 지난번에는 상당히 많은 찬성으로 집단 휴진에 동의를 했었는데, 네. 예, 이 국민 건강을 좀 생각하셔서 조금, 예, 아쉽더라도 참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군요.
정부가 추가로 이제 일단 양보를 한 것인데 네. 뭐 통과 가능성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료발전협의회가 최종 협의안 발표를 하긴 했는데 지난달 의사협회가 투표 결과 집단 휴진 강행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번 협의안에 대해서는 그 의료계 쪽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반응이 좀 많다 그럽니다. 의사협회 내에. 그래서 합의안 통과에 정부도 지금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정부는 지난번 협의안에 비해서 추가된 내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지금 적지 않게 지금 있기 때문에 의협 회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의협 투표에 부결된다면 재협상보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배수진도 함께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근데 의료계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강경 반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어제 이제 성명을 냈는데요. 2차 협의 결과에서도 시범사업 실시나 진료 수익 유출 금지 같은 그런 조건만 있을 뿐이고 원격 의료, 영리 자회사 허용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 환자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화 정책이 의사들 그리고 정부만 만나서 밀실 협상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폐기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안에서도 의료 영리화 내지는 그 민영화 관련한 그 논란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확실한 그 답이 좀 안 나왔다. 결국은 정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폐기 약속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그게 없었다. 이런 점에서 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하지 않더라도 이들 의료 분야 노동 또 시민단체들은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의사들과는 또 다른 또 직역 안에 있는 노동단체들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그 판단들이 있을 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제 건정심이라 그러죠. 예. 이게 사실은 뭐 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익 대표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회 추천권 절반을 의료계에 넘겨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급자하고 가입자가 대립할 경우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의료계 의견을 좀 더 반영하기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 그래도 의료계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됐는데 이 환자 이익을 대변하는 그 쪽으로 가기는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벌써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좀 불가피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의료 수가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달라. 네. 이런 얘기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협 쪽에서는 그동안 이 건강보험 수가가 원래 원가의 이제 75% 수준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적자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원가의 25% 정도는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의견인 셈이죠. 그 반면에 정부는 그 의사들이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 진료까지 합치게 되면 원가 보전율이 102% 내지 110%에 이른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이 재원이 될 텐데요. 이 건강보험 수가가 1% 인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재원은 3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럽니다. 예, 재원도 좀 엄청나군요.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 때까지 갔습니다. 국민들은 화도나지 않습니다. 체념 상태 이런 겁니다. 카드사 이동통신사에 이어 어제는 물류특별회사인 CJ 대한통운의 고객 정보가 또 유출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2달 전 사상 최대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초반 당국의 장담과는 달리 2차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8천만 건을 넘습니다. 거기다 금융당국도 검찰도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에 나서는 한편 2차 유출에 따른 금융사기 피해 차단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이미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한둘이 아닌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김 교수님하고 너무 잘 인터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게 우리 사회로 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 텐데요. 예, 개인정보 유출이 참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한통운에서 어제 또 사건이 터져서 2명이 구속됐고요. 예, 어떻게 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까? 요새 나오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예. 해킹 기법 자체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 활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각 업체들이 이제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가 도대체 어디 보관돼 있고 예.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어떤 웹사이트랑 연계되고 있는지 그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다른 어떤 유출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KT 같은 이동통신사 그리고 물류회사 이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일체 수집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2달 전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차 유출이 없다고 당국이 그만큼 장담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제 창원지검에서 8천여만 건 정보를 코리아 크레딧 뷰로 직원 박모 씨에게서 넘겨받은 또 대출 광고업자 조모 씨. 5명 중개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지고 돈을 받아 먹었던데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3일 만에 구속된 중개업자만 11명이 되었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이때 그 사고 당시에 예. 그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디지털 정보라는 것 자체가 복사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예. 2차 유출이나 추가 어떤 시장 유통이 없다고 장담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지난번 인터뷰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도 그랬죠. 예.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부 당국이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뭐 2차 유출은 없다, 시장 유통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예. 이건 사실은 굉장히 성급한 처사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2차 유출이 2차 유출된 게 계속 밝혀질 가능성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일단 현재 밝혀진 게 이 정도인 거지. 지금 수사당국에서도 추가 수사를 더 보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장에 더 유통된 사례가 있는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지검이 금융사들에게 추가 유출 사실을 통보한 게 지난 4일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 내용이 이제 박 씨가 또 다른 시점에 카드 사업사로부터 정보를 빼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시장에 정보가 유통된 사실은 14일이 되어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아무런 조치를 또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이제 금융당국이 정보가 추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게 이제 지난 4일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 유출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됐다라는 걸 인지한 게 14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더욱이 그 정부 당국이 얼마 전에 그 종합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10일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10일에 발표했죠. 예. 추가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게 4일인데 10일 날 종합 대책을 발표했을 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몰랐던 건지 아니면 여론 악화를 위해서 일부러 감춘 건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맞춤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워나간 개인정보 그리고 또 여러 군데서 또 이 전문기관 등에서 세워나간 이 개인정보들이 지금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수사당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는데. 네네. 예, 이번에 이 2차 유출된 이런 내용들도 결국 보이스피싱 등은 또 다른 분야에 활용되는 건 아닐까요? 일단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런데 예. 창원지검에서는 그 14일 브리핑에서 예. 추가 유출된 정보에 뭐 비밀번호라든가 아니면 CVC 번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 위조는 일단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현재 파악된 바로는 대출 중개 영업에만 사용됐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추가로 정보가 더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지 여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 대출 중개 업무에만 쓴다고 하면서 7천 몇백만이나 돈을 주고 그런 걸 사들일 가능성은 없겠죠. 예,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의도들이 있겠죠. 예, 비밀번호나 CVC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이 슈퍼 아이디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슈퍼 아이디가 어떤 겁니까? 정확히는 슈퍼 유저 아이디입니다. 예, 예. 이게 뭐냐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이 슈퍼 아이디를 가지면 해당 시스템의 모든 정보에 전부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카드 회사의 1차 유출자인 박모 씨한테 이 슈퍼 아이디를 줬다고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박모 씨가 이 슈퍼 유저 아이디를 가졌을 경우에는 고객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액세스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 씨가 기존에 알려진 정보 외에 뭐 CVC 번호라든가 이런 민감한 정보도 접근했던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정보가 그에게 거래되면서 이 금융회사 일루설마저 나오거든요. 네.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서 추후 조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이번에 불법 유출 유통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또 대출을 알선해서 과연 돈을 벌어들였는가 여부를 일단 조사해야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이 단독 범행이었나 아니면 카드 3사 내부에 공범이 있었는가 여부를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밝혀지려면 조금은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추가 유출로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대한 제재 강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라고 일단 말은 합니다. 당장 추가 특검을 실시하게 또 되고요. 예, 또 이미 그 새어나간 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되지 않도록 24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얘기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데요. 일단은 추가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도 알아채지 못한 금융당국이 예. 24시간 감시체제 돌입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추가 유출이 밝혀지니까 또 국민들한테 어떤 우리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뭐 24시간 감시체제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런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고 이미 엎질러졌거든요, 물은. 예. 그래서 일단 사고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고 진짜로 원인이 뭔지 이런 어떤 현황 파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중국에서도 우리 정보를 얼마나 많이 빼갔는지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들 중에는 중국에서 역수입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전에 이제 중국 해커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보부처의 문서라든가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중국에 넘어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중국의 유명 해커가 한 답변이 한국 정부에서 없어진 문서가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중국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중국 해커들의 그 해킹 실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중국에는 이제 조선족이 많아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킹 시도가 굉장히 많고 또 그것들이 성공해서 우리의 어떤 개인정보가 중국에 가 있는 어떤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흔히 우리나라를 인터넷 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 인터넷 보안은 강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데 이 언론 일부에서는 주민번호를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사실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만든다 뭐 이런 건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주민번호 노출될 만큼 다 노출됐죠. 예. 근데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만드는 순간 그 대체한 것이 해커들의 또 다른 먹잇감이 되고 또 다른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민번호 자체 또는 주민번호 대체 수단 자체가 필요 없는 어떤 인터넷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예. 주민번호를 대체할 또 다른 거를 만들면 어떤 해킹이 또다시 급증하는 그런 어떤 그 역효과만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미국에도 사회보장 번호가 우리 주민번호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네네. 뭐 사회보장 번호를 그 해킹 당하고 그런 정보가 유출됐다는 그런 보도는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는
있었던 적이 있어서 예. 그 이제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해주면서 그 발급해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장롱 깊은 데 넣어두십시오. 이거 예.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인터넷에는 사실은 주민번호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 거죠. 예, 그렇죠. 미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가 지금 그 인터넷 이 기술에 상응하는 보안 수준을 갖춰야 할 텐데 당장 어느 것부터 강화를 해야 할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집을 지키려고 하면 예. 일단 담벼락에 대문은 제대로 돼 있는지 대문 외에 쪽문이나 뭐 개구멍 같은 건 없는지 점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구멍이나 쪽문 같은 건 다 메우고 대문에다 경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의 문제는 대문이 몇 개고 쪽문이 몇 개고 개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곳에 유출 경로가 있는지조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파악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보안 대책을 세우는 게 어떤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성주 교수였습니다.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3월 24일.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예, 출발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네, 저는 지금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3분 막 넘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하나 보겠습니다. 유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인데요. 밤새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젖어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하늘에 안개도 껴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반포대교 위에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중간 지점에 승용차 간 3중 추돌 사고가 났다는 시민 제보인데요. 아직까지 정체는 없지만 이 부분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가양대교나 영동대교,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이후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 한강대교는 반대로 남단에서 북단 가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고요. 반대쪽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기 어렵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하루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는데 시속 20-30km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신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외곽 순환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도 에듀윌, 사회복지사 합격도 에듀윌.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격증 공무원 전문교육 에듀윌. 2014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에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특가에 최고 200만 원 캐시백과 최고 24개월 카드 혜택까지 이사후 수고객에게 특별 사은품도 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3월 23일. 기회는 이번 주말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전자제품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예,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주민투표에서 러시아 귀속이 결정되는데요. 러시아도 빠르게 화답을 했군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크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크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 공보실이 밝혔습니다. 푸틴은 16일 실시된 크림의 주민투표 결과를 고려해 크림 공화국을 독립주권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혔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 대의회 국정연설을 통해서 크림 사태 등과 관련한 견해를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투표 개표 결과 유권자 83%가 투표소를 찾았고 96.7%가 러시아 합병에 찬성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계가 6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요. 투표율이나 찬성률이 모두 기대 이상인 것입니다. 크림 의회는 이날 독립국가를 선포하면서 유엔과 각국에 이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이번 관련자들을 국제법정에 세우겠다는 입장이고요. 미국 백악관도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크림 사태에 관련된 21명에 대해서 여행 금지 또 자산 동결을 결정하는 등 러시아를 겨냥한 서방의 경제 제재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예, 이 국제 역학 관계가 참 복잡하군요. 북한 인공기를 단 유조선이 리비아산 원유를 불법 선적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유조선을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납부했다고 하는군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북한 인공기를 단 유조선 모닝글로리호를 키프로스 해안 근처의 지중해 공해상에서 납포해 리비아로 압송 중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리비아와 키프로스 정부의 요청으로 네이비실이 키프로스 동남부 공해에서 모닝글로리호를 장악했다면서요. 선박은 무국적으로 리비아 국영석유공사의 석유를 불법 취득한 채 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닝글로리호는 지난번 방송 때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일 리비아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군이 장악한 동부 에스시레르 항에서 원유 23만 4천 배럴을 선적하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리비아에서 알리 자이단 총리가 의회로부터 전격 해임된 바도 있는데요. 근데 북한은 이 선박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닝글로리호 조사 과정에서 이 주장의 진위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한편의 미스테리 것 같은 말레이시아 항공 실종기 그 예객
수색기 실종 사건. 이 그 실종기 수색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수색 협조를 위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변 20나라 정도의 인공위성 정보를 요청했다면서요. 실종 여객기가 이륙 후에 7시간 이상 신호를 보낸 사실이 인공위성 자료로 확인되면서 수색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습니다. 여객기가 최대 7시간 동안 날아갈 수 있었던 거리, 즉 카자흐스탄 남쪽 중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등 내륙과 인도양 남부 해상까지 수색을 아우르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이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남북 항로 주변 20여 개국의 인공위성 정보와 민간 군 레이더 데이터 등을 실종기 추적 단서를 찾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기장과 부기장의 집을 수색하는 한편 승무원, 승객, 또 실종 여객기 운항을 지원한 엔지니어 집까지 모두 수사를 했지만 아직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지상 관제센터에 전해진 최종 교신 알았다 굿나잇을 누가 말했는가 이걸 조사한 결과요. 부기장인 파리크 압둘 하미드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침착한 음성으로 미루어 보아서 부기장이 여객기 납치를 주도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82일을 앞둔 지방선거가 열기를 떼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이 통합신당을 창당하면서 여야는 1대1 구도로 격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만은 예외가 될 것 같군요. 여당 후보와 박빙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오구돈 전 장관이 통합신당의 후보를 거절하고 무소속 후보로서 완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야당은 별도로 후보를 낼 것인지 아니면 오구돈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원할 것인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제 부산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오구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 호칭을 오부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죠? 그거야. 예. 예. 이 말씀드린 대로 어제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이번에 몇 번째 도전입니까? 제가 지난 2004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한 번, 두 번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가 3세파입니다. 예, 세 번째 도전이군요. 시장, 도지사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은 행정가이기도 한데 이 국회의원보다 시장 자리에 계속 도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국회의원은 그래도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고요. 네. 정당의 이 소속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자리는 일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그 행정력이 더욱더 정치력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일하는 자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세 번째 부산시장에 도전을 하시는데 이것만은 바꿔보고 싶다.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무엇이십니까? 예, 이 부산의 이 기본적인 이 정치 질서 자체가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이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지방 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래서 중앙에서 여야가 싸우고 보수 진보가 싸운다고 할지라도 이 생활 정치, 이 생활 행정이 주가 되는 그 지방 정부에서까지도 여야가 싸우고 이러한 갈등이 양산된다는 것은 그 피해가 결국은 이 지역의 주민, 우리 시민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새누리당에서 시장 자리를 한 번도 놓지를 않았죠. 이렇게 되니까 이 지역 내에서는 이 경쟁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 변화도 없어지는 오로지 새누리당 깃발만 쳐다보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서 이 시민을 위한 시장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정당의 눈치를 보는 시장으로서 이렇게 변질되고 이것이 결국은 부산의 엄청난 침체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이 시민들이 이번에는 정당이 아닌 한번 이 인물을 뽑아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출사표에서 시민 성공 시대를 열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시민 후보를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아닌 사람 다 모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던데, 무소속으로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어떤 정책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예. 이 새누리당 어느 부분에 어떤 정책에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 아닌 사람 다 모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죠. 예. 지난 오랜 동안 부산을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었죠. 예.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이 지역 구도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만 되면은 어지간하면 전부 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시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 경쟁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 오히려 경쟁이라는 게 이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천을 받느냐의 경쟁이지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 심판을 받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통큰 연대를 통한 무소속 시민 후보를 주장을 하시는데요. 예. 이 통합신당이 이제 후보를 안 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선거가 끝나면 신당에 입당하실 겁니까? 예, 저는 이 무소속 시장이 예. 오히려 이 지역을 어떤 100% 통합의 지역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여나 야의 어느 쪽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당의 어떤 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로지 시민의 편에 서서 부산 발전이라는 가치를 갖고 여와 야를 같이 아울러 나가는 이런 시장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과 10% 이상 차이로 통합야당이 이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 후보님은 야당 후보보다는 무소속으로 지지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게 바로 지금까지의 기성 정당에 실망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정당이 아닌 인물을 한번 뽑아보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저에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아주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야말로 시민의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오부님께서 무소속 시민 후보를 주장하는 걸 두고 그리고 후보를 야당에서 안 냈으면 하는 발언을 두고 통큰 연대가 아니다. 이 통큰 욕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듣기 거부하시겠지만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김영춘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정말 참 어려운 척박한 이 부산의 지역 구도의 벽 속에 갇혀서 그야말로 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앞으로 좀 큰일을 해줄 수 있는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만은 부산이라는 이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어떻든 한번 이 비새누리 쪽에서 누군가가 이 시장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어떤 이 정치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이 바로 이 통큰 연대를 만들어 보자. 그 통큰 연대라는 것은 정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연대로 묶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시민 연합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돼야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고 부산의 이 정치권의 어떤 변화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렇게 되어야 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원칙에 초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면서 과연 어느 길이 현명한 길인가에 대하여 모든 것을 열고 한번 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야당에는 이 김영춘 후보뿐 아니라 또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예비후보로 좀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의 하여튼 반발은 좀 큰 것 같아요. 이 김영춘 전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오 후보님이 무소속으로 당선되더라도 그동안의 성향이나 궤적으로 보아서 새누리당 입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또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공격에 대하여 정말 참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시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에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제가 이번 선거에 출진을 하게 된 것은 20여년간 그 새누리당의 일당 독점의 체제 이걸 한번 바꿔서 이제 우리 지역에도 이 변화와 경쟁과 변화의 이러한 분위기를 한번 도입을 하자. 이것이 바로 부산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선결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아마 충분히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오 후보님과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이제 이른바 박원순 모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예 이 후보 두 후보를 좀 주저앉히고 후보를 내지 않는 김두관 모델 이 두 모델이 다 거론됩니다.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예, 뭐 그거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모델이든 하여튼 그 어떤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 대화가 된다면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발기 취지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민주적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또 선별적 복제와 보편적 복제 조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클릭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보수와 진보라는 것의 개념 또 좌우라는 개념 자체가 뭐 저는 이 참 본격적인 정치를 한 사람이 중앙 정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이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막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합니다. 꼭 선거 때만 되면 뭐 좌파 우파를 논의하고 뭐 보수 진보를 논의하고 또 진보는 마치 그 무슨 좌쪽의 아주 극단적인 좌쪽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분위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치를 하는 분들에게는 특정한 정당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놓는 이렇게 이 정파를 나눠놓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게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치르시겠습니까? 예, 뭐 한마디로 시민의 시장입니다. 예. 우리 부산 시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지금까지 정당의 시장에서 이제는 문자 그대로 시민의 시장으로 돌려드리겠다. 그리고 또 이 개발 행정 위주의 전시 위주의 행정에서 이제 그야말로 시민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뭐 이런 시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부산시장 후보들이 하나같이 들고 나오는 공약이 신공항 가덕도 유치입니다. 이 오구돈 후보님은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신공항 문제는 우리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죠. 이 부산을 동북아 해양 수도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공약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부산 시민의 뜻에 따라서 그 위치를 결정하고 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이 신뢰와 원칙을 존중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필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이 확실한 알겠습니다. 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 박근혜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다 드시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오구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출발 42부였습니다.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